에이수스의 게이밍 V16 노트북은 작년에 첫 선을 보인 터프 ROG 이외의 게이밍 라인으로 에이수스 노트북에서 가장 기본형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은 물론 작업용 노트북 같은 조금 더 본격적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작년 리뷰에서 봤던 모델에서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6월에 신규 출시한 모델은 이런 아쉬움이 보완된 모델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에이수스 게이밍 V16, V3607VM, TK158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같은 라인업을 작년에 리뷰한 적이 있는 만큼 동일한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구성품은 이렇게 이전과 동일하게 노트북 본체와 함께 150W의 고출력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디자인도 동일한 디자인의 은은한 매트 블랙 컬러인데 살짝 홀로그램 느낌의 표면 처리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상위 라인업인 터프나 ROG와 다르게 가장 기본 게이밍 라인업인 만큼 별도의 로고 없이 상판에도 이렇게 에이수스 각인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작년 모델과 동일하고 HDMI 2.1이나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도 가능한 C타입 포트 등 필수 기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180도로 쭉 평평하게 펼쳐지는 힌지가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펙이 올해 6월 한국 시장에 신규로 출시된 이 모델에서 가장 와닿는 차이인데요. 16대 CPU에 16인치 WSG 상도의 IPS 패널은 동일해 보이지만 세부 스펙이 개선된 모델입니다. 최대 밝기는 300니트, 주사율은 144Hz로 이 부분은 같고 여기서 색감이 NTSC 45%에서 어도비 RGB 100% 생영역을 충족하게 되었는데요. 어도비 RGB는 일반적인 sRGB 생영역보다 더 많은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색 정확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존 모델의 살짝 물 빠진 색감에 비하면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DCI P3급의 생영역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그래픽이나 영상 작업용으로도 쓰기에 좋은 색감이라서 본격적인 작업용 노트북으로서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상단에 있는 웹캠 가림막이라던가 파란색 단일 컬러의 LED 백라이트가 있는 탱키별의 키보드 등 보이는 부분들은 대부분 전작과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전체적인 스펙 역시 작년에 리뷰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텔의 코어5 210H 프로세서, 엔비디아 RTX 5060 75W 그래픽, 16GB의 DDR5 램까지 올해 신규로 출시된 모델이지만 거의 동일한데요. 아직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완전한 신형 모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AI 반도체 대란 이슈로 성능 대비 가격대를 맞추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편입니다. 합판을 열어서 스펙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에이수스 제품답게 일단 십자 드라이버 하나로 손쉽게 열어볼 수 있었는데요. 힌지 근처의 상단 부분만 조심히 틈을 잘 벌려서 열어주면 간단하게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듀얼 쿨링팬 구조가 먼저 보이는데 쿨링 성능은 외부 발열 측정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이 게이밍 노트북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풀로드로 돌리더라도 최고 온도가 40도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아서 준수한 편이었고 벤치마크가 내부 온도 기준으로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팬 소음이 살짝 있는 편인데 대기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풀로드 상태로 가게 되면 평균 61dB 정도로 살짝 소음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한 개의 PCI 4.0 SSD 슬롯이 있고 기본 512GB의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앙에는 DDR5 램 슬롯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6GB의 한 개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 요즘은 램값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는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63W로 16인치 노트북에는 무난한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배터리 타임은 저전용 그래픽이 들어간 만큼 유튜브 FHD 영상 스트리밍 기준으로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일반적인 게임 노트북들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볼 텐데 우선 시네벤치 R23 CPU 벤치마크 결과는 위와 같이 나왔고 코어5 210H 프로세서가 성능 자체는 좋은 프로세서라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의 경우 아무래도 엔비디아 RTX 5060이라도 75W DGP로 비교적 낮은 출력의 그래픽이 들어가서 3D마크 테스트 결과도 위와 같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 점수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FHD 게이밍 기준으로는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성능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게임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게임의 성능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오버워치 테스트에서는 WSG 해상도, 렌더 스케일 100% 기준으로 최저 옵션은 평균 218프레임, 최고 옵션은 평균 113프레임으로 FHD급 해상도에서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디스플레이 생영역이 어도비 RGB로 더 넓어지면서 화려해진 색감이 더욱 눈에 띄기 때문에 플레이 경험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 제품은 살짝 물 빠진 듯한 색감이라서 게임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분명 아쉬움이 있었는데 신형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렌더 스케일 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최저 옵션 평균 97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76프레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3 울트라 구미 옵션 기준으로도 평균 95프레임, 하위 1% 33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레이트레이싱 DLSS3를 기준으로 최저 옵션 평균 61프레임, 최고 옵션은 평균 40프레임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프레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다면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최저점 평균 75프레임, 최고 옵션 65프레임 정도로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은 RTX 5060 TGP가 75W로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조금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FHD급 해상도 기준으로는 충분한 성능이라서 웬만한 게임은 적절한 옵션 타협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요. 이건 작년 리뷰에서도 동일했던 부분이고 저는 앞서도 말한 대로 더 넓어진 색 표현력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이번 게임 테스트에서 가장 큰 체감이 되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색감이 아쉬운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이번 ASUS 게이밍 V16은 적어도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RTX 5000번대와 코어5 210H 프로세서 그리고 거기에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한 만큼 작업용 노트북으로서도 충분한 제품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노트북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할 일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된 작업도 이 제품을 해보니 확실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펙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작업도 전혀 버벅임 없이 충분히 부드럽게 가능했고 특히 좀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는 같은 작업을 작년 모델로 할 때와 전혀 다른 품질이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트북 본체의 무게도 1.95kg 정도로 16인치 게임 노트북 치고는 그나마 휴대할 만한 마지노선에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부터 적당한 가격대의 작업 노트북을 찾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번에 리뷰한 ASUS 게이밍 V16의 가격은 2026년 7월 도난 최저가 기준 약 229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2026년 6월 지난달 출시한 가격인데 작년에 출시했던 모델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램과 SSD 가격 그리고 환율 등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너무 많은 탓이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찾아보면 실구매가는 쿠평률 할인, 카드 할인 등을 더해서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가격대라면 현 상황에서 최근 출시된 RTX 5060 게임 노트북 중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상황이 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디스플레이라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신규 출시 제품인 ASUS 게이밍 V16, V3607VM, TTK158 노트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채널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